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담 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묘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바람이 좀 그러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다 받으셨죠? 네, 1년 아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껴 쓰시지 않으셔도 되나? 매달 오시면 복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우리 강정희 사장님 오프닝대로 매달 오셔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사 반지는 이제 현재 24년째 하고 있고요. 대학 다닐 때 휴학 중에 3학년 때 우연찮게 PC방에서 알바하다가 PC방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습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저도 아메이를 접했을 땐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 찾아보라는 우리 스폰서님 그 PC방 사장님 얘기에 책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본 게 저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기 와보라 그래서 온 게 바꾸는 것처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찾아봤으면 저도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죠. 누구나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판단했겠지만 그 책을 찾아본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주변에 하는 아메이를 보고 아메이다라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아메이가 뭔지 확인해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하게 됐고요. 그때 여자친구였던 우리 와이프 정주영 사장님과 함께 재밌고 신나게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쯤 남들이 취직해서 나오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는요 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결혼도 했고요. 남 밑에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메이를 통해서 저희 삶을 유지하고 있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아메이가 삶을 바꾸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페이지에 넣었는데 인사 벌써 해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해가 되게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TV나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굉장히 밝게 예측하든가요, 어둡게 예측하든가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까지 어두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부자들은요,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나와요. 그래서 요즘 키워드들을 보면 이렇게 이게 2023년도 키워드랍니다. 경기 둔화 침체 금방 말씀드렸고 엔잡러 뭐 준비 안 된 초고령 사회 부수입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2023년도를 대표하는 키워드라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여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인생은 여행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뭐죠? 해외여행을 간다. 뭐 확인해 봅니까? 환율요? 뭐 좀 다르신데 환율. 그것도 고려 대상이긴 하죠. 날씨를 제일 먼저 고려해요. 왜요? 그 날씨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옷도 달라져야 되고요, 코스도 달라져야 되고요. 비가 온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요. 뭐 이런 거 맞죠? 그럼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면 우리 인생의 날씨는 뭘까요? 이런 것들인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올 한 해는 어떤 경기가 어떻고 또 어떤 새로운 트렌드들이 우리나라를 휩싸을지 알아야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저만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온 얘기들은 아니고요. 우리 연말이 되면 항상 이분이 친절하게 내년의 트렌드들을 이렇게 발표해요. 10가지 키워드로. 올해는 무슨 해라 그러죠? 토끼 색깔이 무슨 색? 검은색은 뭘 상징한다 그러죠? 풍요와 다산. 많이 나을 겁니다. 뭐 이게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흰 토끼보다 검은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풍요와 다산의 한 해라니까 우리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자꾸 우울한 뉴스를 보거나 우울한 기사들을 보면 자꾸 우울해져요. 그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고 생각의 동물이라서요. 그런 정보나 지식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삶이 우울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 자꾸 이런 자리 나오라 그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들어오면 내 삶도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런 일들 끌려오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023년 대한민국 트렌드는 어떠냐? 우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께서는 매년 이 책을 발표를 합니다. 매년 베스트셀러예요. 혹시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이 책 나온 지? 15년째입니다. 저희 집에 책장을 딱 보니까 14권이 딱 꼽혀 있더라고요. 한 권이 도망갔어요. 내가 분명히 누굴 빌려줬는데 혹시라도 저희 파트너 사람 중에 집에 제 이름 적힌 거 있으면 꼭 좀 갖다 주세요.
2017년도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5년째 베스트셀러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한 해 연초가 되면 이렇게 점 같은 거 보러 다 가시잖아요. 그럴 때 올해 봤는데 잘 안 맞아, 내년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매년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1번 잘 맞는다, 2번 안 맞는다. 잘 맞는다. 네, 그래서 한 해 그 12간지 동물 이름을 따가지고 올해는 레빗 점프라는 키워드로 10가지 이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얘기를 다 드리기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 아메이 사업과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4가지 트렌드를 한번 오늘 짚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짚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10가지 트렌드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나머지 한 가지가 나머지 9가지를 아울러요. 혹시 2022년도 대한민국 트렌드 코리아 2022에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10개 중에? 나노 사회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이 나노 사회가 나머지 트렌드를 대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1인 가구 늘어났죠. 기업들도 소포장으로 막 바꾸고 있죠. 이게 그 트렌드의 가장 큰 물결이에요. 나머지가 여기 영향을 받아요. 그럼 올해도 역시나 1번이 나머지를 다 영향을 줘요. 1번이 뭐죠? 평균 실종.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평균이 실종됐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 평균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졌냐면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가구의 수입, 소득, 뭐 키, 뭐 있을까요? 또 검색 키워드, 뭐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해보면 한쪽으로 자꾸 쏠려요. 양극단으로 쏠리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천차만별이야. 평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나라에서 돈 준다 그래서 가보면 항상 나는 빠져. 왜 그러냐 하면 나라의 정책은 평균을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평균을 딱 따지면 인구가 제일 적은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연초 되면 우리나라 가계 동향 조사 결과라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월 486만 원 500이랍니다. 엥? 대한민국 대구에 성서공단에 가면 근로자들이 많은데 대구 성서공단의 평균 근로자 임금은 240만 원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반입니다. 반. 이게 평균이라고요? 더 웃긴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더 웃긴 건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0인데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50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은 다 140만 원씩 저금해요.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여기 평균 안 되시는 분들만 모였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는 정부는 정책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 평균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요즘 140만 원씩 저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 140만 원 이자 내는 사람은 있어도 140만 원 저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경제랑 가장 관계가 있는 양극화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요. 장사되는 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백화점 아니면 다이소. 그 중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나 따지자면 쿠팡이에요. 그런데 백화점 터져 나가는 거 아시죠? 특히 명품샵요.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바뀐 거 아세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제프 베조스였어요. 그러다가 1년 전쯤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라가면서 앨런 머스크가 1위를 탈환했다가 작년 연말부터는 누구요? 베르나르 아르송가 이름 정말 어려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름 못 외우겠어. 베르나르 아르고. 베르나르 아르고라는 LVMP 회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명품 이름 대보세요. 구찌 떠요. 샤넬 떠요. 루이비통 떠요. 이거 주인이에요. 다 에르메스 다. 명품 회사 갖고 있는 회장이 전 세계 1위예요. 부자. 경기가 나쁘니까 안 팔릴 것 같죠? 아니요, 제일 많이 팔려요. 그래서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탈환해 버렸어요. 와, 당분간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냉장고 파먹게 하고 있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자들 아니면 일반인들은 다이소 가요. 그리고 웬만한 건 인터넷 쇼핑몰 어디 쓰죠? 쿠팡 써요. 자, 그러면 평균을 따져서 장사했었던 곳 마트예요. 마트는 망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없어진 거 맞죠? 평균이 없어졌어요.
한쪽에서는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뭐 하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무지출 챌린지, 하루에 10원도 안 썼다라는 걸 인정해요. 경기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거죠. 나 오늘 점심 얻어 먹었다? 오케이,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올려요. 이런 거. 나 오늘 지하철 3코스 걸어왔다?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다른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서울에 신라 호텔에 가면 그 카페에요, 애플망고 빙수가 84,000원 하는데 아침에 안 가면 동이 나요. 없어서 못 팔아요. 거기다가 와인 2잔 세트 딱 하면 12만 원이에요. 그게 터져요. 자리가 없어서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양극화.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양극화가 되냐면 노동과 자영업, 직장과 자영업, 직업도 양극화가 되는 거죠. 장사 잘 되는데 한 곳, 나머지 다 손가락 빨고 있죠. 예, 직장의 고소득 근로자 1명, 나머지는 다 명예퇴직 구조조정 당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과 자영업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 공감하십니까? 그럼 나머지 99% 어디서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로봇과 AI 또는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이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쿠팡 하나가요, 자영업자 200명을 망하게 한대요. 200만 명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때문에 어려워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고요. 직장인 절반이 투잡, 쓰리잡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느끼시죠? 예, 근데 이건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투잡, 쓰리잡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왜? 평균이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평균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평범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평균이 없어진다고요. 실종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겁니다. 평균의 종말요. 예,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시면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우리가 속아왔어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자신이나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면 학교 생활에서 성공할 가망이 없어지고 사다리의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운명에 놓일까 봐 불안해한다. 그래서 자꾸 평균으로 밀어넣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평균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상위권의 인류학교에 들어가 높은 성적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고용주들이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볼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또 밀어넣어요. 성격 테스트에서 잘못 대답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또 밀어넣어요. 평범을 강조하고 평균을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줄친 거 보세요. 현재 우리는 다른 사람들 모두와 똑같이 하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되 더 뛰어나길 요구받아요. 직장 가서 잘해래, 학교 가서 잘해래 이거예요. 남들처럼 하기를 강요받으면서 거기서 잘하길 바래요. 그런데 행여나 누군가가 아메리칸 드림을 말하면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여기 나와서 다른 거 할래, 난 유튜브 해볼래, 나는 뭐 해볼래, 나는 이런 거 해볼래, 나는 디자이너 해볼래, 나는 뭐 해볼래, 자신만의 꿈을 외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옹졸한 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죠? 이게 몇 년 전 책이게요? 이게 올해 책이 아니에요. 5년 전 얘기예요. 5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사회에서 나타났죠. 평균이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래를 읽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24년째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다녀보니까 제 삶도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시사점입니다. 트렌드 격변의 시대, 이제까지 우리가 정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맞죠? 그래서 평균적인 무난한 생각, 평균적인 삶을 꿈꿔서는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다. 평범은 죽는다. 양극화가 계속되는 사회에서 평범은 곧 가난이다. 이제 모두가 뭘 꿈꿔야 돼요? 부자를 꿈꾸라고요. 왜 부자? 옛날에 부자 그럼 나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부자를 다 꿈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개념 자체가 바뀌거든요. 부자는 10억, 20억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10억 가졌는데 버는 돈이 없어서 까먹고 있어. 그러면 그거 불안해요. 부자 아니에요. 그거.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하면 이제는요, 내 생활비 이상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원에서 나오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500을 생활비로 쓰는데 한 1,000만 원이 임대료로 나와. 그럼 그 사람 돈 걱정 안 해요. 부자예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이 10억, 20억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활비가 여러분에게 자산 소득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개념 바꾸자고요. 자, 1번 평균 실종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이런 평균 실종 시대에 아메이가 더욱더 부각되는지 납득 가세요? 그럼 이제 안 간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뭐냐 하면 오피스 빅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냐면 영어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피스 한글로 해석하면 뭐죠? 사무실, 빅뱅, 터졌다. 사무실이 터졌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일터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예. 오피스 빅뱅. 사무실로 출근하세요라고 하니까 저는 그만 다닐래요라고 얘기한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다가 이제 코로나 좀 풀렸으니까 사무실 와야지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 안 갈래요. 퇴직. 그래서 요즘은 대사직 시대라 그럽니다. 옛날에는요 일 다니다가 그만두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반대예요. 일 오래 그 직장 한 직장 오래 다니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MZ 세대들한테는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요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대사직 시대, 대프리랜서 시대. 예, 그러니까 직장과 사무실에 잡혀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남아 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퇴사라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출근은 하되 받은 만큼만 일할게요. 그러신 분들 많죠 여기도 지금요. 자,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아메이 임직원들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놓은 게 있는데 1분 30초짜리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두 번째 주제인 오피스 빅뱅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한국아메이 안희수 기사입니다. 리더님, 경험하시는 것처럼 팬데믹과 디지털이 바꿔놓은 사회의 변화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의 변화, 직장을 대하는 인식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모습이 매우 근원적이고 폭발적이어서 우주 대폭발을 이끄는 빅뱅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고 새로운 트렌드로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상위 103개 대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말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8.2년인 반면에 2021년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5.5%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경제시대의 기그워커, 노마드 워커의 증가, 이른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자유롭게 일하고자 하는 대프리랜서의 시대입니다. 대프리랜서의 시대,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된 분석처럼 근로소득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의 원천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근로소득 이외의 새로운 부가적인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피스 빅뱅의 시대, 아메이는 빅뱅,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님들이 계신 곳이 오피스이며 비즈니스입니다. 리더님들의 하루하루가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 나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일, 나의 가치관을 찾아나가는 여정이자 기회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더 빨라지는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오피스 빅뱅의 시대, 아메이의 AB로서 지금 계신 곳과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한 여정과 기회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 이런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냐 하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긱노동이 확대됐어요.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예전에는요, 배달 아니면 대리기사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게 마케팅, 디자인, 개발, 설계, 전문 영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프로그래머들 요즘에는 거의 다가 프리랜서입니다. 예, 여러분들 약사도요, 3시간 약사 알바 많은 거 아시죠? 예, 약사 자격은 있는데 3시간 일하고요,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요. 괜찮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약국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긱노동들이 많아지니까 두 번째요.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사무실에서 조직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상사한테 업무 지시 받아가면서 받기 싫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세 번째, 슈퍼 프리랜서들이 많은 거예요. 파워블로거, 유튜버, 뭐 프리랜서들 보니까 연봉 1억씩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 주변에. 내가 왜 굳이 이거 월급 200만, 300만 원 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거 이제 현타 오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이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벗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프리랜서. 그래서 2잡, 3잡, 4잡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메이 아니에요? 사실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 예, 그래서 아메이의 기회는 점점 더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체리 슈머.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예, 체리 슈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 임직원인 분이 얘기하시는 거 잠깐 듣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세 번째 주제는 체리 슈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하 상무입니다. 체리 슈머는 체리 피커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체리 피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케이크 위에 올라간 체리만 쏙 빼먹듯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에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혜택은 열심히 챙겨가는 소비자이다 보니 사실은 좀 얄미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리 슈머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는 조각 전략으로 실속을 챙깁니다. 또한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계약을 통해 소비와 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샘플 키트, 소포장, 소용량 제품을 선호하고 구독 서비스도 원하는 것만 골라서 매월 다른 서비스로 바꾸어가며 구독하는 것이죠. 체리 슈머는 경기의 불황 속에서 꼼수를 부리는 소비자로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하고 현명한 소비 전략을 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1, 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메이 플라이휠의 첫 단계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치 있는 아메이의 제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Feel the Rhythm of 아메이, A스테이션을 포함한 ABC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한층 개선된 SOP, 또 각종 샘플 키트 등을 통해서 체리 슈머들이 아메이 제품과 브랜드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들이 아메이 제품의 찐팬, 더 나아가 신규 ABO로 연결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체리 슈머의 등장, 리더님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골치 아프고 얄미운 위기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메이의 다양하고 현명한 소비 전략과 함께 체리 슈머를 리더님만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리 슈머라는 게 아까 보셨지만 예전에 체리 피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단어 아세요? 좋은 혜택만 쏙쏙 빼먹는 악질 소비자들. 그래서 카드 만들어서 돈만 받고 3개월 있다가 해지, 또 받고 해지, 이런 체리 피커들요.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였죠. 근데 이 체리 피커가 진화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소비자로 진화한 겁니다. 체리 슈머요.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반 전략, 그 다음에 공동 구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당근 많이 쓰시죠? 당근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어디 마트에 가니까 묶음으로 파는데 우리 집에 쓰기엔 너무 많아. 야, 이거 한 3집 나누면 딱 좋겠다 싶은 것들 없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당근이 이제 실현한 거죠. 그래서 같이 사요라는 코너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동네에서 어디 마트에서 양 많은 거 찾았어. 그럼 사진 찍어서 올리면 같이 살 사람들이 거기 몇 시에 모이자 그래서 같이 사서 돈 나눠갖고 나눠 가지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죠. 합리적 소비죠.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맞나요? 이런 걸 체리 슈머라고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고요. 자, 근데 이들이 그 다음은 어디로 진화할까요? 싸고 합리적으로 쓰는 것 다음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요. 소비가 직업이다. 아, 소비를 하면서 돈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어디로요? 프로슈머로요. 프로슈머. 자, 단계가 어떻게 돼요? 체리 피커, 체리 슈머, 이제는 프로슈머까지요. 옛날에 소비자는 그냥 단순히 돈을 적게 쓰고 절약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잖아요. 여기까지가 체리 슈머라고요. 근데 이제는 쓰면서 돈을 버는 단계까지 이해한다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사실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그 진화의 끝이 뭐냐? 결국 소비가 직업인 세상, 소비가 직업인 일,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알면요. 아니, 묶음 상품 싸게 살 수 있게 나눠서 쓴다는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절약을 끝까지 하다 보면 허리가 부러지죠. 그래서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더 벌자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프로슈머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어때요? 이해 좀 되세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부 다 영어라 가지고 뭐 글자만 봐서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하는 우리 임직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마지막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한국아메이 방주성 전무입니다. 팝의 제왕,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떠오르는 인물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이 있다고 한 네버랜드 목장. 그는 네버랜드 목장을 테마파크와 같이 판타지가 가득한 공간으로 꾸미고 그곳에서 영원히 늙지 않는 아이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목장의 이름이기도 한 네버랜드는 영국의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의 작품의 주인공이며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피터팬이 사는 섬의 이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고 어리게 생활하는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어른아이 피터팬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네버랜드 신드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버랜드의 징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돌아감, 리턴. 지금 상태에서 더 나이 들지 않으려 하는 머무름, 스테이. 아이처럼 재미있게 놀고 싶어하는 놈, 플레이죠. 재미있게 놀 수는 있겠으나
돌아갈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시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의 배경에는 사회의 크나큰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의 도래,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죠. 생존인이 아닌 생활인으로 활기차고 건강하게 누리는 삶, 내적, 외적 매력을 통해 끊임없이 주위와 소통하고 연결해 나가는 삶, 소비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 경제적 여유를 쌓아나가는 삶, 아메이가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이 모든 변화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입니다. 유명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120세 시대, 그리고 고령화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비극이겠으나 준비된 자에게는 희극입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제시하는 네버랜드의 징후와는 달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보다는 나아가시고 머무르기보다는 성장해 가시고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버랜드는 소설 속에서만, 테마파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랜드는요 아메이에서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아메이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더 젊게, 더 즐겁게, 더 건강하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게 살길 원하고 젊길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사가 멋있어 보이세요보다는요 어려 보이세요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밤 100이 됐는데 밤 100으로는 안 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즐기는 게 제 나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걸 되게 즐깁니다. 예. 예? 맞추면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이게 아메이 안에서 가능해지더라고요. 예, 아메이 안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네버랜드 신드롬을 갖고 있는 돌아가기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요 머무르기보다 성장하길 바라고 단순히 노는 것도 좋지만 놀면서 활기차게 생활하길 원합니다. 아메이의 모든 이벤트나 행사들은 전략들은 여기 맞춰서 짜여져 있죠. 그래서 아메이와 함께하면 여러분들 평생 네버랜드 신드롬처럼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시는 수많은 분들을 한번 보시면 그 나이보다 항상 어려 보이실 겁니다. 아메이를 오래 하셨을수록 나이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사실요. 이게 제가 99년도 아메이를 처음 했을 때 사진입니다. 우리 정주영 사장님, 저요. 근데 아니 제가 여기가 네버랜드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26살 때입니다.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요. 대구 우방랜드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이때 몸무게가 51kg 나갔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요 매일 설사를 합니다. 매 끼니 먹을 때마다. 이랬던 저희가요 24년을 아메이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크로아티아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가면서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재혼 여행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요 어린아이처럼 그 기억을 간직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곳이 사실 이곳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진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0대 연애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연애했거든요. 제가 기숙사에서 밥 먹으러 가면 우리 정사님 굶고 나와서 라면 같이 사 먹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워요. 그러면서 여유롭게 같이 어딜 다니니까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죠. 연애를 20대 연애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더 건강하고요, 더 풍요로워요. 이게 아메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네버랜드라는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찍은 거라니까요. 작년에. 보면서도 야, 여기가 더 어려 보이는데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자, 결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4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다운 삶을 넘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인정하시죠? 두 번째는요, 돈 많다고 해결이 안 돼요. 어디든지 내가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돈 많고 건강하다고 혼자 내댕기면 심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친구가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뭐냐 하면 재미있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일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4가지만 노후에 있다면, 아니 노후가 아니라 30대든 2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내 현재 삶에 이 네 가지가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맞나요?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예. 자, 오늘 10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아메리카 왜 트렌디하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감 좀 잡으셨나요? 거기 맞추어서 내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격변의 시대,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닙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잘 살았어, 나 이렇게 돈 벌었거든, 나 이렇게 살아서 괜찮았거든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 그랬죠? 이런 말 아십니까? 교토삼굴. 예,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팝니다. 예, 왜요? 호랑이한테 잡힐까 봐. 호랑이가 따라올 때 피할 수 있는 굴. 여우나 늑대가 따라오면 피할 수 있는 굴. 사람이 따라올 때 피할 수 있는 굴. 굴을 3개 팝니다. 왜? 어디든지 따라오는 게 다르거든요. 속도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기 때문에 굴을 다 다르게 판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런 교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토끼가요. 예, 2023년이 엄청난 불경기가 되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불경기보다 더 무서운 건 타성입니다, 여러분들. 타성해졌지 마시고요.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한다면 2023년은 오히려 우리들한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